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T 세이로TV 이현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1대 국회를 맞아 관악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당선인 만나뵙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T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관악구 을에서 당선된 정태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 번의 대결 끝에 결국 관악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어요.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예. 앞으로 열흘 정도면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죠. 네, 이 당선 직후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또 어떻게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야말로 이번에 3세판으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감사 인사 드리는 게 첫 번째 일이었고요. 다행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우리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자리 고용 TF 단장을 맡았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단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상임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코로나19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앞으로 내수 수축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이게 전 세계로 퍼지니까 수출 감소 등이 타격을 또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매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국제 간의 이제 교역도 많이 줄고, 뭐 WTO 그 예측으로는 국제 교역이 뭐 최대 30% 이상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규모가 감소되는 걸.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그 고통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이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은 국내 수요들은 이제 매출 이런 것들 좀 늘어나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이게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도산이 되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제일 큰 걱정이 역시 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그 유동성 지원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정태호 의원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정태호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이 광주형 일자리는 그야말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인데, 광주형 일자리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의미를 대한민국 경제사회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 신뢰관계가 충분치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어떤 경우는 더뎌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기다려주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실 중간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기공식도 하고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죠. 네.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게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될 텐데 기대가 큽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산업자원위원회를 일지망으로 희망한다고 하셨어요. 이 희망하는 이유와 사안자위에 들어가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실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상임위원회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네네네. 산업통상 중소벤처위원회. 네, 맞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 제가 여기를 선택한 거는 일자리 수석으로 일하면서 주로 산업부하고 중소벤처부하고 일을 같이 많이 했었어요. 물론 고용노동부하고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일자리 수석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원으로서도 일자리 문제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산자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이 제일 세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가 이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책 통이시니까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관악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있으면 관악구를 대표하는, 관악구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관악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관악구도 50만 인구가 살아가는 데인데 이 지역 경제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더디거나 아니면은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 경제 개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대와 협력해가지고 관악구를 창업 벤처밸리로 만드는 것, 이걸 제가 제 1의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관악구청장하고 또 그쪽에 담당하는 그 국장님들하고 회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관악구를 창업 벤처밸리로 어떻게 하면 육성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실현 가능한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창업벤처밸리 말고 다른 난곡선 경전철 조기 착공이나 이 신림상권 르네상스 구축도 이제 공약이셨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그 경전철 난곡선은 제가 공약으로 2022년 착공을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이라는 것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 국토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를 설득하는데 좀 많은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림 상권 르네상스라는 거는 신림 사거리 상권이 원래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위축되고 쇠퇴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요거를 다시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고 또 서울에서 명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내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 인터뷰를 조금 봤는데 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제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조금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발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70%로 줄 거냐, 100%로 줄 거냐, 이 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거는 사실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획재정부는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를 또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저런 아주 복잡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적정한 수준을 70%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정치권에서는 이걸 전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 또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 공이 또 국민들한테 다 주자 이렇게 또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그걸 지켜야 되는 정치권의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양쪽에 다 논리적인 근거가 또 다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당정정 간의 조율을 거쳐가지고 결국 100% 지원하는 결정됐는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비상 시기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런 시기에서는 좀 과감하고
좀 뭔가 담대한 그런 구상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담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인터뷰도 또 봤는데 국회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국회 문화 개선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청와대 제가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국회 정부가 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회에서 다 막히는 거죠. 그런데 막히는데 무슨 대안을 내놓고 정부 정책과 또는 뭐 야당과의 어떤 정책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걸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대는 아무 뭐 대안도 없이 그냥 반대만 하니까 이게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그 맞아요. 답답함이 있는 거죠. 반대를 위한. 결국은 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결의 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있는 거죠. 결국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게 한 발자국으로도 우리가 진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가 개원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하는 한마디 포부, 앞으로의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이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국회의원들도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뭔가 발전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그런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제가 설정한 이 아젠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네, 꼭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